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의 집 사주는 집누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베트남 부동산 또 호치민 부동산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인 이 투티엔 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정부 관계자의 자세한 설명까지 더해서 오늘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뚜띠엠 신도시는 상해 푸동 한국의 여의도 지역과 비교되는 곳으로 총 면적 657헥타, 총 2만 6천 세대, 약 16만 명 이상의 거주자를 수용하기 위한 호치민시의 빈탄군 1군, 4군, 7군, 2군을 잇는 복합 신도시로 개발 예정인 곳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상해 푸동 지구를 벤치마킹을 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네, 지금 이 제 뒤에 보이고 있는 지도가 정부에서 각 구간별로 토지별로 어떠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있는 이제 개발 지도라 도시개발 계획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뚜띠엠 지역은 정부에서 이미 개발 계획을 10여 년 전부터 가지고 계획을 한 계획 도시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각 토지별로 어떤 것들을 개발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이미 나와져 있거든요. 어떤 계획들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우선은 가장 눈에 띄는 이제 빨간 색깔, 이 레드, 이 빨간 색깔은 상업용 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피스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이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도 역시 상업용 부지입니다. 이 빨간 색깔은 사실 상업용 부지고, 위에 빨간 색깔과 아래 빨간 색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아래쪽은 상업용 부지이지만 거기에는 약간 주상복합의 형태로 호텔이라든지 레지던스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컬러가 다르게 포진이 되어져 있고요. 자, 그 아래쪽에 이렇게 오렌지 컬러와 위쪽에 옐로우, 노란색 컬러 표시된 것들은 이제 주거용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거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렌지색은 이미 개발사가 확정이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위쪽에 노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주거용 지역이지만 아직 개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설사가 건설을 할 건지 라이센스 문제가 확정이 안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네, 다음 추가로 보여지는 이제 컬러가 이 보라 색깔, 이 컬러가 보여질 텐데요. 이렇게 좀 약간 밝은 보라 색깔, 연보라라고 해야겠죠. 이런 보라 색깔로 표시된 지역은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 청사라든지 아니면 학교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조금 더 진한 이 보라 색깔의 경우에는 이제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 컨벤션 센터 이런 것들이 요 표시된 부지에 들어가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파란 색깔, 초록 색깔로 표시된 것은 대부분 이제 녹지입니다. 이 뚜띠엠 지역은 사실 녹지율도 거의 30% 이상이 넘기 때문에 아주 친환경적인 거주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상에서 각각의 위치 표시 중에서 꼭 저희가 알아야 되는 위치들 한 번 더 제가 짚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뚜띠엠은 정부에서 이미 계획적으로 8개 존으로 나누어서 8개 존이 어떻게 개발이 될지에 대한 명확한 이제 계획이 나와져 있는데요. 각각의 존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구역입니다. 송비의 복합지구인데요. 이 송비의 복합지구에는 고급 레지던스뿐 아니라 오페라 하우스, 또 금융센터, 그리고 컨벤션 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1구역엔 특히 송킴랜드의 메트로폴 프로젝트가 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죠. 자, 다음은 이제 존이 2구역인데요. 우선 이 A존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한국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에코스마트 시티 롯데에서 개발을 계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중앙 광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중앙 광장은 시내 1군의 광장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보행자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보 전용 다리가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EB 지역인데요. EB 지역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 엠파이어 시티, 이 랜드마크 88층의 옵저베이션 타워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엠파이어 시티의 경우에는 바로 4군과 연결될 수 있는 뚜띠엠 3교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시내와의 접근성도 뛰어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롯데 에코스마트 시티와 이 엠파워 시티 사이에는 해저 터널이 있기 때문에 시내하고 가장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시내 접근성, 가장 투자자들의 최근 이슈를 끌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 옆에 이씨 지역의 경우에는 비놈에서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의 다목적 스타디움 건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종합 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이고 또 공용의 공원까지도 건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5구역은 산라에서 부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다이광민이라는 건설사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미 주거용 아파트가 건설이 되었고 사실은 이 5지역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뚜띠엠에서 개발을 시작을 했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6번째 6지역은 역시나 5지역과 함께 다이광민이라는 회사에서 이 부지를 가지고 복합 테마단지로 건설을 할 예정이에요. 8번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생태공원과 스타디움 종합 경기장이 건설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8번 지역에는 지금 다리가 하나 더 건설되는데요. 이 사교는 7군 지역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네, 7번 지구의 경우에는 토지 보상 주거지역, 서민아파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에 지금 개발된 프로젝트는 뉴시티와 선에비뉴 프로젝트인데 최근에 많은 임대 수요들이 또 몰리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지역은 존사 4구역인데요. 4구역은 다목적 주거지구인데 아직 정확한 프로젝트 계획들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역은 바로 3구역입니다. 이 3구역은 마리나베이 지구라고 이름을 명했는데요. 운하와 강변공원을 같이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마리나베이의 어떤 아름다운 전경 또한 볼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3구역에서는 지금 곧 분양 개시를 시작할 더 리버라고 하는 또 최고급 럭셔리 프로젝트가 건설이 될 계획이고요. 3교는 바로 뚜띠엠 1교와 연결이 되어서 시내와의 접근성도 뛰어난 위치적인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호치민의 가장 중심 지역 또 가장 핫한 개발 지역인 이 뚜띠엠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뚜띠엠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만 참고하셔도 앞으로 이 뚜띠엠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한 투자에 대한 지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뚜띠엠 지역을 상해 푸동 지역과 많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30년 전 상해 푸동의 모습과 현재 뚜띠엠 모습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상해 푸동이 개발되는 시기가 30년이 걸렸듯이 이 뚜띠엠 지역도 전체적인 인프라와 도시 개발이 형성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뚜띠엠 지역에 투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뚜띠엠 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된다라면 호치민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중심 지역이 될 거라는 거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실 듯합니다. 그래서 뚜띠엠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또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블로그 통해서 또 카톡 통해서도 문의를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